로체스터는 화재로 재산을 잃은 데다 장님이 되고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독자야, 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우선 제인 에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소녀 제인 에어는 얹혀 사는 외숙모의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으며 괴롭힘을 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당찬 아이로 자랍니다. 당하는 게 너무 싫어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면 착한 아이가 되지 못한다고 지겹도록 듣다가 어느 날 참다 못해 자신을 심하게 때리는 사촌 오빠에게 육탄전으로 반격을 하고 혹독한 벌을 받습니다. 결국 프로크러스트 씨라는 목사가 운영하는 자선학교로 쫓겨가는데 숙모의 집이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장과 교수들은 폭력적이고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인은 헬렌이란 친구와 자애롭고 용감한 템플 선생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욱하는 성격은 고치지만 강인함과 정의감은 간직한 채로 성숙해갑니다. 전염병이 돌자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있던 학생들 다수가 죽고 여기엔 헬렌도 끼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 학교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템플 선생님에 의해 학교는 그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실히 공부해 입학한 지 8년 후 모교의 교사로 일하던 제인은 더 넓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에 가정교사 광고를 냈다가 로체스터 가문의 손필드 저택의 여자아이의 가정교사로 채용됩니다. 그녀가 가르치는 손필드의 아델은 로체스터의 옛 정부였던 프랑스 무희의 딸로 핏줄도 의심스러운데 추남의 괴짜인 로체스터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지성과 감수성에 끌리게 됩니다. 와중에 제인은 외숙모가 죽기 전 할 말이 있다는 전가를 받고 로우드 입학 이후 처음으로 외숙모의 집에 가는데 그녀를 괴롭혔던 외사촌 오빠는 빚으로 자살하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제인은 어린 시절의 분노를 딛고 처음으로 자신을 학대했던 외숙모와 외사촌 언니들을 한 발 물러서 냉정하게 바라보며 증오를 버리고 동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쁜 외사촌 언니 조지에나는 비루한 삶을 탈출하기 위해 부잣집 남자에게 의존하는 껍데기뿐인 결혼을 택하는데 나중에 제인의 결정과 대조되는 결정입니다. 외숙모는 제인의 백부가 제인을 양녀 삼아 재산도 상속해주려고 하니 소재를 알려달라고 했던 편지를 3년간 숨기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제인에게 준 뒤 죽습니다. 한편 제인의 로체스터에 대한 사랑은 점점 커지는데 로체스터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려는 잉그램이 등장하자 그에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신분이나 볼품없는 외모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제인은 자신이 동등한 인간이라는 정열적인 주장과 자신은 예쁜 소유물이 아니라고 일침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 전날 밤 제인은 곧 유령 같은 여자가 자신의 면사포를 찢는 것을 목격하는 등 불길한 징조가 이어지고 결혼식 날 로체스터에겐 아직 부인 버사 메이슨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폭로됩니다. 로체스터가 젊은 날 돈을 위해 아무런 애정 없이 결혼했던 서인도 제도 크레올계 여자로 미치광이 정신병자가 많이 나온 집안의 유전으로 인해 완전히 미쳐버린 후 저택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인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로체스터 침실에 불을 지른 범인도 이 사람이었는데 제인은 로체스터의 기만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의 정부로 남을 수는 없다며 뿌리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필드에 눌러앉아 있어서는 이도저도 안 된다고 판단해 그날 밤으로 야반도주를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사촌이자 목사인 세인트 존과 그의 여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 제인은 하층 계급 소녀들을 위한 작은 자선학교의 선생님으로 부임하는데 그 와중에 백부가 돌아가시면서 제인에게 2만 파운드의 유산을 남기자 제인은 사촌들과 재산을 나눠 가집니다. 미남이며 도덕적이지만 냉정한 세인트 존은 선교 활동을 위해 인도로 떠나기 전에 제인에게 사랑하지는 않지만 선교사의 아내로서 뛰어난 자질이 있어 자신과 결혼해 인도로 가자며 구훈을 합니다. 그러나 제인은 당시 결혼하지 못한 여자의 고달픈 운명과 선교 활동에 대한 끌림에도 불구하고 애정 없는 결혼은 할 수 없다며 거절을 합니다.
사촌 언니들은 제인이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 몸이 약해 젊은 나이에 죽을 게 틀림없다며 반대를 하지만 제인은 선교 활동 자체는 하고 싶어 합니다. 제인은 세인트 존에게 아내가 아닌 사촌 누이로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세인트 존은 부부도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세인트 존은 신앙심과 봉사를 내세워 제인에게 결혼을 종용하고 제인도 흔들리려는 찰나 제인은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듣고는 세인트 존을 뿌리치고 손필드로 갑니다. 제인이 손필드에 도착해보니 손필드는 로체스터의 부인 버사가 불을 질러 완전히 불에 타버렸으며 버사는 죽었고 고용인들은 흩어진 상태로 시리에 빠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로체스터는 화재로 상당한 재산을 잃은 데다 장님이 되고 한 팔을 잃은 장애인이 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로체스터를 사랑하는 제인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고 수많은 독자를 울린 유명한 문장을 내뱉습니다. 독자여, 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나중에는 로체스터의 한쪽 눈 시력도 좋아지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나는 조촐하지만 신실한 해피 엔딩이 됩니다. 그럼 제인 에어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널 미워해도 너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 너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한 너는 외톨박이가 아니야. 잠깐 제인, 넌 인간의 사랑이란 것은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닐까? 인간 모두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의지가 될 만한 것, 즉 영혼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단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사방에서 짓밟히고 조롱당해도 천사들은 우리들의 고통을 지켜봐 주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믿어준단다. 원한을 품거나 원통한 생각을 꼬박꼬박 외워두기에는 인생이란 너무 짧은 것 같아. 저택은 달빛이 훤히 비추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서쪽 하늘과 대조를 이루어 마치 한 덩어리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숲을 배경으로 유난히 창백하게 드러나 보였다. 저는 누가 그런 이유로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경험을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하게 썼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밤 내 삶의 한 시기가 막을 내리고 내일이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려는 그 갈림길에서 잠을 잘 수는 도저히 없었다.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나는 열심히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인, 당신은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소. 오늘 아침에는 정말 예쁘군. 이것이 내 창백하고 조그만 요정인가? 이것이 내 겨자씨인가? 보조개를 가진 볼, 장밋빛 휩쓸, 카페처럼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 갈색 눈, 이 자그맣고 명랑한 아가씨의 이름은? 세익스피어 극 한여름 밤의 꿈에서 요정이 겨자씨로 변장을 합니다. 여성은 대체로 평온한 존재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할 터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너무도 가혹한 속박, 너무나 완전한 침체에 괴로워한다는 점에선 여성도 남성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여성들이란 집안에 처박혀서 푸딩이나 만들고 양말이나 짜고 피아노나 치고 가방에 수나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보다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남성들의 소견 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관습에 의해서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선고된 일 이상의 것을 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여성을 탓하거나 비웃는 것은 속할 말이 없는 짓이다. 당신을 슬프게 해서 미안해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새파랗게 젊으시고 남자분들과의 교제도 별로 없으시니까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것뿐이에요. 왜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빛나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황금은 아니다. 라는 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신이나 내가 바라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된답니다. 나는 현혹되어 눈이 어두워지고 감정이 불꽃처럼 타올랐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였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었어. 사람은 사격의 어리석은 경쟁이라든지 젊음으로 인한 열망과 맹목적인 것에 충동을 받게 될 때는
미치광이 같은 어리석은 짓도 저지르게 마련인 것이요. 그녀는 나를 유혹했었어. 친절한 독자들이여, 그때 내가 느낀 것을 당신들은 결코 느끼지 마시기를. 내 눈에서 흘러내린 뼈저리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당신의 눈에서는 흘러내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그때 내 입술에서 새어나온 것과 같은 신에게 호소하는 고뇌의 기도가 없으시기를. 나처럼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인도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나는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은총을 받고 있으며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축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내 생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남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미리 통보해 주셨습니다. 나날이 점점 뚜렷하게 결단코 나를 빨리 가리라 하고 말씀하시어 나는 시시각각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관습이나 인습 또는 육체를 통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당신 영혼에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두 사람이 무덤을 지나 하느님 발치에 서서 평등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물론 지금도 평등하지만요. 그것이 처음에는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내 발로 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생 동물처럼 덤벼들고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수치 많은 진한 회색 머리카락이 짐승의 갈기처럼 뒤엉킨 채 흘러내려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법이나 원칙은 유혹이 없을 때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지금과 같이 육체와 정신이 그 준엄성에 대해 반기를 들었을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엄정한 것이며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침범해도 좋은 것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들판을 바라보며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울고 있었다. 왜 이럴까? 내 주인에게서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운명 때문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해서였다. 내가 떠났기 때문에 절망적인 슬픔과 치명적인 분노에 찬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 정도에 한참 벗어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면 저는 저 자신을 다 바치는 게 아니고 선교사 일만 할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니까요. 저 자신을 다 바쳐야 알맹이의 껍데기를 더하는 일일 뿐일 거예요. 당신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만 저 자신은 제가 갖고 있겠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가 회교도 군주가 기분 좋은 행복한 순간에 그의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노예에게 던지는 미소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굴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지. 고독하고 벗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수록 더욱더 나 자신을 존중할 거야. 제가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작고 못생겼다고 해서 영혼도 없고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제 영혼이 당신 영혼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동등하기는 하지만 마치 우리 두 사람이 무덤을 지나서 하나님의 발 아래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와 작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에어는 1847년 샬럿 브론테가 내놓은 소설인데 아름답고 수줍은 여주인공들이 대세였던 시대의 격정적이며 독립적인 여성이 전면에 등장한 획기적인 소설로 평가받습니다. 최초의 여성 성장 소설로 19세기 영국의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한 제인 에어의 시련과 극복, 사랑의 성취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쁘지 않지만 총명하고 의지 굳은 가난한 처녀 제인 에어가 명문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주인과 사랑에 빠진다는 전형적인 로맨스 구도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동시에 격렬한 논란도 불러일으켰는데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정치적 반역과 분노가 가득하다고 비판해 금서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샬럿 브론테의 친구였고 샬럿의 사후 그녀에 대한 우호적인 전기를 펴냈으며 논쟁적인 정치 소설을 썼던 작가 엘리자베스 게스켈조차도 딸이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제인 에어를 잊지 못하게 했답니다. 샬럿 브론테는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의식해 초판을 출간할 때 커러벨이라는 중성적인 필명을 사용했는데 출간 직후 2달 만에 2쇄를 찍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작가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영국 문학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브론테는 제인 에어의 목소리를 빌려 여성이 지나온 삶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러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독자들로 하여금 제인의 개성과 열정, 생각과 감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제인 에어는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1943년 흑백 영화는 오슨 웰스가 로체스터를, 조앤 폰테인이 제인 에어를 맡았으며 각본의 멋진 신세계로 전설이 된 올더스 헉슬리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1983년 작품은 젤라 클락, 티모시 달튼이 주연을 했는데 원작의 대사와 장면들을 거해 텍스트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1996년에는 프랭코 제피렐리가 감독을 맡고 윌리엄 허트, 샤를로트 갱스부르가 주연을 한 영화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미국 합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97년 영화는 사만다 모튼, 키어런 하인즈가 주연을 맡았는데 사만다 모튼의 청순한 미모가 돋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각색을 넘어 원작 파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2006년 BBC가 만든 드라마 제인 에어가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연출이 상당히 섬세하고 제인 에어 역을 맡은 루스 윌슨과 로체스터 역을 맡은 토비 스티븐스의 연기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1년 4월 미아 바시코프스카와 마이클 패스벤더가 각각 제인 에어, 로체스터를 맡아 연기한 영화 제인 에어가 개봉했는데 호불호는 갈리지만 심한 악평은 없었습니다. 뮤지컬화도 몇 차례 이루어졌으며 미국 작곡가 루이스 카친이 작곡한 산막 오페라로도 만들어졌고 2021년에는 한국에서 연극으로도 상연되었습니다. 샬럿 브론테. 샬럿 브론테는 1816년 4월 영국 요크셔주에서 영국 국교회 목사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5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자매들과 열악한 기숙학교에 다니다 두 언니마저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잃었습니다. 1825년부터 5년 동안 나중에 폭풍의 언덕을 쓰는 동생 에밀리와 함께 집에서 독학을 했는데 이 시기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831년 둘은 노헤드의 사립 기숙학교에 들어갔지만 에밀리는 심한 향수병으로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갔고 샬롯은 그곳에서 3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 건강을 해쳐 그만두었습니다. 26살에 에밀리와 함께 브뤼셀의 에제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그곳에 교장 에제에게 매력을 느껴 혼자 학교에 남아 조교로 일하기 시작한 샬롯은 우울하고 고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에제를 향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은 깊어가지만 그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아내로부터 시샘을 받던 샬롯은 결국 1844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정서적으로나 내면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데 나중에 에제는 제인 에어의 로체스터로 등장하게 됩니다. 1846년 아버지의 백내장 수술을 위해 맨체스터로 간 샬롯은 그곳에서 제인 에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1847년 출판되자마자 큰 호응을 얻으며 작가로서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여동생 에밀리와 앤 그리고 남동생까지 모두 잃고 크게 상심하며 그 사이에 몇몇 남성들로부터 청혼을 받지만 모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부목사인 나서 벨 니콜스로부터 4번째로 청혼을 받고 38살에 그와 결혼했지만 이듬해 봄 늦은 나이에 임신한 상태에서 여러 병이 겹쳐 결국 결혼 9개월 만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언제나 나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서로가 비록 가까이 있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함께 있게 만드는 이 감미롭고 친밀한 생각의 일치를 신뢰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랍니다. 빅토르 위고 언제나 당신이 나만을 생각한다면